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2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힘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배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 회사는 나중에 이제 세계적인 거대 기업, 이제 나이키가 됩니다. 그 브랜드 파워도 이제 상당한 이제 그런 기업이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눈 시점, 1970년대에는 이제 나이키가 여전히 중소기업에 머물고 있었고, 게다가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일본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해주고 이 블루리본, 아직은 이름이 블루리본이죠. 나이키가 아닙니다. 이 블루리본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물건을 공급을 하는데, 일본 회사가 언제든지 판매처를 바꿔버린다거나 이제 계약 관계를 해제버리면 물건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약점 때문에 지난번 이야기 때 그 일본 회사에서 건너온 영업사원 기탐이라는 이 영업사원한테 완전 이제 갑질을 당하는 이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의 끝에서 어쨌든 필라이트는 끝까지 참으면서 이 기탐이라는 이 직원의 갑질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이 기탐이란 직원이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무실로 불러다가 좀 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때 이제 기탐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죠. 마치 선심을 쓰듯이, 필라이트, 당신에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직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선심 쓰듯이 기탐이란 직원이 말을 했고, 아주 교만한 자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필라이트가 뭔가 해법이 있나 해가지고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회사를 파십시오 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회사를 그냥 팔아버려라.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라이트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어떤 영혼이 들어간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팔아버리라는 것도 헐값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책에 보면 이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참고 기타미와 악수를 하고 보냅니다. 끝까지 이렇게 정중하게 한 이유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이라도 일단은 우선 신발 공급을 받아야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회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허리를 굽혀서 인사까지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 이것도 좀 배울 점 같아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수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가 이제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느냐. 필라이트가 그동안 대출을 어디서 받았냐면, 퍼스트 내셔널 뱅크라는 곳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기탐이란 직원이 이 은행에 가서 행패를 부렸죠. 뭐라고 행패를 부렸냐면, 책상을 쾅 치면서, 이딴 은행의 도움 없이도 우리 블루 리본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던졌죠. 그러니까 블루 리본 망하라고 완전 이렇게 얍삽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뒤로 이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여기랑 은행 거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자, 필라이트가 어쨌든 대출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퍼스트 내셔널 이 은행에 다시 갔더니 기타미가 행패를 부렸죠. 그리고 이 일본 회사 판매처에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자세를 이 은행에 알아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이 끔찍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출금을 당장 못 받게 되면 일본 회사에서 보내는 이 물건들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아예 못 받아요. 필라이트는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을 또 찾아가 봅니다. USA 은행이라는 곳인데 처음부터 아예 거절했던 은행이에요. 거기를 어쨌든 허겁지겁 찾아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엔 197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의 종류가 많지 않았고 해당 주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까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어디서 돈 좀 구할 곳이 없나 묻게 됐고, 이때 아버지께서 이제 정보를 주십니다. 야, 캘리포니아 은행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포틀랜드 주에 이제 막 은행을 개설했어요. 거기 좀 찾아가 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허겁지겁 이제 곧바로 그 캘리포니아 은행에 갑니다.
갔는데 어쨌든 이 은행은 이제 필라이트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어쨌든 이 매출의 규모가 큰 거를 보고 소액을 일단 대출을 해줍니다. 이걸로 어쨌든 운동화 물건을 조금 샀고요.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 이제 진이 빠지게 허겁지겁 은행 거래처를 옮긴 상태에서, 그리고 이 불안한 이 캘리포니아 은행, 앞으로는 대출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은행을 두고 필라이트는 이제 밤이 돼서 집으로 이제 힘없이 찾아가게 됩니다. 집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들 매튜가 있었고요. 이 매튜와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막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가 좋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더 해줘서 계속 조르다가 이제 마침내 잠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회사 사정을 역시 자칫 잘 알고 있는 아내 페니가 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필라이트 입장, 남편 된 입장에서 참 듣기 무서운 얘기죠. 이 회사가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아내가 물었을 때 필라이트는 전에 왔던 이 회계 업무를 하면 되지 하면서 힘없이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필라이트는 사업을 계속 하고 싶었고 절대 회계 업무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라이트는 당연히 잠이 안 오고요. 이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 아디다스가 세금,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세워두고 거기서 신발을 직접 생산해서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아디다스의 신발을 생산할 정도의 공장이면 혹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신발을 만들 수는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회사랑 거래 관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필라이트가 드디어 이제 자체 신발 회사의 그 회사 자체의 신발을 제작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제발 일본 회사가 끝까지 우리랑 계약을 해줘서 계속 쭉 이렇게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내려놔지지 않더랍니다. 자, 이거보다 더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은행이 앞으로 이제 더 대출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서 딸은 이제 그 공급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이제 필라이트가 일본 종합회사, 이때 당시 이제 니쇼이 이와이라는 회사인데 일본 종합 상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고 이 종합 상사를 찾아갑니다. 매출액 규모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당시에 거대 이제 종합 상사였다고 합니다. 자, 기타미가 이 종합 상사와 필라이트가 거래를 하려던 걸 막으려고 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본의 당시에 이 종합 상사가 굉장히 규모가 커서 금융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좀 규모가 작은 그 힘없는 회사의 그 단순한 방식의 사업 구조는 뺏어오는 일들도 있었대요. 조금 여기 이 종합상사도 갑질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필라이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종합상사를 찾아갔고 이때 당시 일본 종합상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하던 때였대요. 그래서 좀 불안해 보이는 회사조차도 초기 이제 사업 자금을 과감하게 막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쇼이 이와이 상사라는 곳에서 필라이트의 이제 상황을 딱 보더니 돕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제 돕겠다라고 해요. 그 일본 회사 오니치카 타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일본과 연결된 그 회사니까 우리 회사원을 보내서 이 판매처를 옮기지 않게끔 저희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돕겠다라고 사원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이 건방진 이 일본 회사가 이제 앞으로 블루리본과는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사버릴 겁니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더랍니다. 여기서 이 니쇼이 이와이라는 회사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껏해야 이 오니치카 타이거 신발을 이제 제공하는 이 회사는 이제 2,500만 달러 규모의 회사였대요. 근데 이 일본 종합상사는 정부에서도 특별히 사용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이제 기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거대 기업을 두고도 이 오니치카 타이거가 좀 건방진 자세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필라이트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일본의 다른 회사에도 신발을 만드는 회사 있어요. 거기랑 거래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종합상사가 이제 얄미운 나머지 그 책임자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라이트는 아직도 여전히 그 일본 회사의 그 좋은 물건을 받아다 팔고 싶은 마음인데, 안정적으로 팔고 싶은 마음인데, 주변에서 이제 점점 자신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체 제작 신발이나 혹은 우리가 거꾸로 판매처를 바꿔버려야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라이트가 멕시코로 가서 그 아디다스 신발을 생산했던 그 공장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했던 게 그 공장 이름이 캐나다래요, 캐나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는 바로 북쪽 위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멕시코가 미국의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을 이제 공장 이름으로 쓰니까, 아니 도대체 이 이름을 공장 이름을 왜 쓰는 겁니까 했더니 멕시코인들이 그러더랍니다. 신선하잖아요 하길래, 이제 필라이트 입장에서 멕시코인들 입장에서는 캐나다란 이름이 신선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신기했다고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필라이트가 우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축구화를 이제 3,000켤레를 이제 최초로 이제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3,000켤레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이 공장에서 당연히 뭐 스케치랑 도안과 이것만 있으면 저희 아디다스 신발도 만들었던 공장입니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공장 직원들이 이제 그 사장, 공장의 사장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브랜드 이름은 뭡니까? 그리고 로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걸 묻더래요.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여기서 이제 잠시 망설였대. 서명을 할까 말까. 일본 회사랑의 이제 그 계약 관계에서 다른 이제 회사랑 이제 판매처를, 공급처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자체 제작으로 운동을 만들면 안 되는 계약 그 조건이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축구화니까, 축구화는 운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이제 일본 회사랑은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시도하면 이제 이 일본 회사랑은 완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왼수가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서명을 딱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공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브랜드 이름이랑 이제 로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날 이제 집에서 이 로고는 일단 뭘로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 교수 시절 마지막 학기 때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그 이제 돈 없는 그 여학생, 그림 그리던 그 돈 없는 여학생, 이제 캐서린이라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버리지 않는 그 옛날 바지에 있는 그 여학생의 그 바지 주머니에 있는 연락처를 딱 해다가 연락을 바로 했고, 이 여학생한테 이제 축구화를 만들 건데 로고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디자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 여학생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뭐 톡 대고 그냥 디자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딱 하니까 이 여학생이 역시 그것도 뭔가 좀 부족해야 하는데, 이 필라이트는 뭐 디자인 쪽에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튼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서는 일주일 뒤에 이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뭐 이제 번개 모양의 뭐 로고도 있고 뭐 다양한 로고를 막 그려왔더랍니다. 근데 직원들이랑 같이 보는데 왠지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시 보내서 이제 며칠 뒤에 이 캐설이라는 이 여학생이 몇 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갖고 왔대요. 근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로고가 하나 있더랍니다. 아주 그 유명한 그 나이키 로고예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보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대요.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게 무난하다 하면서 이제 직원들이랑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데, 뭔가 달리는 느낌이 나요. 뭐 날개 느낌도 나고 가볍고 경쾌하게 휙 지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뭐 딱 사인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딘가 좀 너무 단순해서 좀 미묘하기는 좀 해요. 이런 분위기였대요. 필라이트도 처음에 로고가 너무 단순해서 그렇게 좀 썩 마음에 들진 않았대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제일 나니까 이제 이 로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미대생에게 $35를 줬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충격적이죠. 나중에 굉장히 성공하고 나서 추가로 뭐 돈을 더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35를 주고 보내고 이제 로고는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이 브랜드 이름을 놓고 또 직원들 간에 이제 또 갈등이 빚어집니다. 필라이트는 6디멘전이라는 황당한 유치해 보이는
그 브랜드 명을 이제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이제 뭐 팔콘 어떠냐, 팔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벵골라 어떠냐, 벵골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로고에 대해서 이제 그 브랜드명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브랜드명을 필라이트가 심지어는 멕시코 공장에 직접 넘어가서 이제 로고랑 이제 그렇게 다 알려주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도 이 브랜드명이 정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 브랜드로 하겠습니다 공장 앞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상자에 이제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니까 공장에서 이제 정하기 직전까지도 필라이트는 결정을 못 하는데, 이 공장에 오기 하루 전날 밤에 존슨이 또 이제 사고를 칩니다. 꿈을 꿨어, 내가 꿈을 꿨다고라고 하면서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이제 전 사원에게 이제 필라이트가 우리 회사 브랜드명 정하라고 막 한 겁니다. 근데 존슨이 참 신기하게 내가 꿈까지 꿨다라고 하더니, 나이키 어때, 나이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후보군이 이제 팔콘, 식스 디멘전, 그 다음에 나이키, 이 세 가지 브랜드 명을 가지고 필라이트가 멕시코 공장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하는 직전, 갑자기 경영학의 기본 원리가 떠오르더랍니다. 이름은 단순해야 된다. K자와 X자가 들어간 회사 이름이 기억에 팍 박힌다, 유리하다. 그래 놓고 종합을 해보니까 나이키가 딱 남는 겁니다. 근데 왠지 어쨌든 이름이 이것도 좀 꼭 성에 차지는 않았대요. 근데 과거에 그 이제 니케 여신, 그 승리의 여신, 그리스의 그 승리 여신 니케도 떠오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공장에서 서명하기 직전에 브랜드명을 나이키라고 이렇게 정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놀라운 나이키 로고와 브랜드명이 이렇게 황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공장에 이제 생산을 부탁을 하게 되는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일본 회사와는 앞으로 이제 결별 수순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